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오늘도 주말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한 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두둑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요즘에 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어떤 방향성들을 잡으셔야 하는지에 관한 솔루션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좀 다양한 섹터군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시장이었는데 사실상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시장을 견뎌내셨을지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제 아래로 QR코드 하나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 여러분들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조그만 영어 링크 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꼭 지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하고 싶다. 또 나는 전문가님의 또 좋은 히든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키워드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 이영석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한 2시간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2배, 정보도 2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익률도 2배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주식 키워드림 1부, 2부 모두 다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사실 저희가 항상 방송 시간이 부족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또 맘 놓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도 2배, 또 수익률도 2배,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2배나 주신다라고 하니까 오늘 기대 정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익률에 관해서 탑5에 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볼 텐데 네. 자, 먼저 전문가님이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한번 히든 종목 5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종목들보다 한번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바이오, 로봇, 반도체, 화장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섹터의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추천도 한 5월 달과 6월 달,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4월 달 추천드렸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주도주들을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덕양산업은 157%, 그다음에 지리너스 98%, 그다음에 T-로보틱스는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88%, 그리고 86%, 77%.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도주 섹터들의 어떤 모습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빠르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 소개인데요. 예,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랑 사실 주식이랑은 살짝 다른 영어랑 연문가인데요. 예,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네,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한다는 거는 저도 되게 어색한데요. 사실 제가 이 영어를 좀 많이 하면서 사실 그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LG전자를 제가 첫 직장을 잡았었는데요. 이때 MC사업본부, 지금 모바일사업부죠. 지금은 LG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지만 그때 거기서 했던 매뉴얼을 저 유럽 파트를 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제가 직접 번역하고 그다음에 유럽 언어로서 다 하면서 좀 그때 좀 빠르게
기술을 좀 접해서 주식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니까요. 뭐 당연히 금융투자 분석사 그리고 투자산 운용사, 각종 뭐 증권 파생 관련 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면은 부국적 리서치 센터에서 증권사 직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휴대폰, 그다음에 통신 장비, 지금의 좀 핫한 종목들을 할 수 있어서 좀 빠르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저는 이제 기업금융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뭐 IPO, 그다음에 뭐 CBBW, 유상증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거였는데 저는 특히 CB랑 BW 발행 업무를 가장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의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회사들을 탐방을 가고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성격 그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겪으면서 최근에 보시면 뭐 CB나 BW에 대한 그 투자가 어떻게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주가에 나타나는지도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놀랑톡방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츠 여의도 금융센터 브로커를 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매매 그리고 실질적인 고객과 만나면서 좀 매매에 관한 그리고 시장에 관한 부분에서 좀 가깝게 지냈다고 보십니다. 지금은 뭐 서울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2003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한 16년간의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로 저희 또 매매 투자 스타일인데요. 가치 분석은 실적 그리고 저의 어떤 애널리스트적 분석을 통해서 하고요. 가격 분석은 제가 브로커를 하면서 이제 많은 매매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분석 차트, 그다음에 정보 분석은 마찬가지로 매니저와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 정보가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삼위일체되는 부분들을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가격이겠죠. 여기는 가격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게 주식 가치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키워드 알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하루 2번씩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날의 핵심 관련주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지금 어떤 섹터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sek터가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섹터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어떤 것도 했냐면요. 시간 외 장 끝나고 시간 외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도렌톡 가족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한다면 제가 유튜브 제 파일이에요. 네. 파일이 있거든요. 제 강의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청만 하시면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있는 차트 자료, 그다음에 패턴 자료, 그다음에 캔들 자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2시간 방송이니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시청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들어있는 USB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을 쫙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이 과연 이 시장에 있는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또 이 증시에는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필드에서 직접 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관해서 선발력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슈가 떠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사실 이게 조금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전문가님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좀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2시간 방송이니만큼 히든 종목도 당연히 2가지가 나갈 겁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받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보석 같은 하나의 종목을 주시는데 오늘은 딱 2가지로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청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석 전문가님이 2시간 동안 방송하실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대시면은 여러분들 링크 하나 뜰 텐데요. 4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전문가님이 장중에 정말 많은 종목을 또 편입을 시켜주시고 아까 노란톡방 캡처된 걸 잠깐 봤더니 오늘 11개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또 대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인지 전문가님, 또 전문가님이 하나하나 차트 분석으로 수익률 브리핑 좀 오늘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펩트론은요, 사실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때 했어요. 이때 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살짝 좀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한 2주 후에 네. 극복을 이제 3주가 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날 월요일에 샀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라는 자평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알겠지만 그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 저희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비만은 꼭 필요하다. 비만 경험이요? 그거는 어떤 경험이요? 네. 과체중 경험인데 과체중 경험, 그거는 네.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인생과 함께했던 거라서 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요 좀 팔자가 보이는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조금은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급이죠. 그냥 우량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웃겨요, 전문가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종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종가 매수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고비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위고비가 또 하나의 심장 질환에까지 좋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내용까지 받쳤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한 7천억대거든요. 7천억대인데 한 1조까지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입해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유진 로봇입니다. 자, 유진 로봇인데 사실 이 서비스 로봇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곽강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죠? 이 로봇 청소기 가장 오래전에 했던 로봇 청소기인데요. 근데 이번에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매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반등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트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들어 올린 이후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지지해 주면서 그다음 반등, 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지지해 주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지금 10,000원에서 살짝 빠졌는데 한 15,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 두 종목을 전면에 내섰던 이유는 수익률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전면에 내선 거고요. 자, 다음은
자, ISC입니다. ISC는 이날 매수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어떤 거냐면 소켓이라 그래서 반도체를 테스트할 때 필요한 소켓입니다. 그래서 ISC, TFE, TSE가 있는데 그중에서 ISC가 가장 많은 물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SKC로서 SKC가 인수를 하면서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납품은 좀 줄어들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23일인가요? 그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조금 파동이 좀 있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ISC 지금 자리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편입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나노브릭입니다. 자, 나노브릭은 좀 시가총액은 작지만 최근에 강한 수급, 이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제가 최근에 사람들한테 말씀드릴 때 기준봉이 들어왔다. 기준봉이 들어왔는데 이 기준봉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첫날 장대 양봉의 종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컬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물론 1,000억 언더짜리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한 700억대지만 한 1,000억까지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여기서도 한 50%는 가능한 종목이라서 좀 급하게 좀 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종가 부분에서는 종가까지 고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JLK입니다. 자, JLK는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날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대주주의 매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거의 다 끝났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 남은 물량이 고가권에서 나오면서 밀리긴 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체크해 놨다가 만약 눌림을 보인다,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매수하셔도 될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실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성ENG와 뒤편에 있는 인지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신성EN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간의 매매 관련된 어떤 패턴,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전서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21선을 통과하는 장대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떤 갭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본다라는 의미로 신성ENG를 들어갔고요. 또 하나 이 인지컨트롤스는요 사실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죠. 이 인지컨트롤스는 초전도체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맞아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제가 신들의 매매 신호라는 그 서울경제 TV에 네.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은 거래와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매매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떤 그 불확실한 약간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재료를 매매하는 건데요. 아직 초전도체에 대한 거는 물론 미국에서는 뭐 끝났다고 했지만 2주 후에는 또 다른 샘플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러한 테마들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돈, 즉 수급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아직 끝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서도 한 3%,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저희 그때 매매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
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들이 만약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날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각 종목들마다 시나리오가 다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지금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단지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 아니면 단지 내용만 보고 들어가서 고가권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트 기본적 분석 기술적 기본적 재료 뉴스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들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고요. 지금 보이시면 이제 노란 QR코드죠. 네, QR코드 드시면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또 편입 종목에 관한 리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편입 종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ISK와 나노브릭 그리고 신성 ELG와 인지컨트롤스 정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또 편입 종목이거든요. 물론 인지컨트롤스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재료 자체가 아직까지는 죽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 이렇게 사실 툭툭 던져주시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적중률과 상승률이 높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오늘 또 비밀 종목, 히든 종목도 오늘 노란 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노란 톡방 보니까 강의 언제 시작하나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이 또 차트 강의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추후에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매 기법들 가득 담은 USB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주말에 주식 방송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모두 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마들은 핫한데 뭐 지수는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오면요, 좀 탄력이 좀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그 봉들이 길어지면서 기존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러한 박스권에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2,600을 회복하는 모습이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모습인데 사실 21선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큰 대형주들이 21선을 못 넘고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요.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모습,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계 상황,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반응하는 것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 그 펀드 쪽 자금들이 뭐 휴가를 통해 가서 이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돌아오겠죠. 다음 주도 돌아와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아마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만약 또 추가적인 매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시장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뷰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살짝은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조금 더 시장은 강하다고 보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짧은 단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긴 장기적인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분명히 상승하는 시장의 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적극적인 매도보다는요. 어떤 관망이나 혹은 일부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모아가는 게 3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 3천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큰 수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본질은요. 단기가 아닌 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주식을 끌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물론 단기 플레이도 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먹는 플레이어도 있겠지만 스윙이나 어떤 그 계속해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지금 시장은 뭐 단기죠. 변동성을 이용한 그 투자자들이 좀 맞는 시장이고 스윙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아픈 시장이겠지만 결국에는 두 부류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은 곧 나타나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양호하다. 왜 그럴까라는 것들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대형주들을 사자고 하니 이거 자꾸 수익률이 되게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기대 수익률을 보면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난 주식으로 한 요구 수익률 10% 정도 될 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식을 샀을 때는 예전에는 5%만 돼도 큰 수익이었지만 지금은 10%가 돼야지만 내가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좋은 중소형주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왜 중소형주가 강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종목에 대한 초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똘똘한 놈을 가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즉 코스닥에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차트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그 코스닥은 일단 21선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그럴 거지만 종목은 조금은 다르고 핫할 것이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초이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을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미중 갈등, 중국 지표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관한 리스크들도 도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휴가철에 이 돈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약간은 둔화된 느낌들이 계속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에 관한 해답을 좀 코스닥 종목들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종들, 또 화장품 업종들, 카지노 업종들 이렇게 개별주들, 또 개별 테마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플레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조금 게임을 해보면 좋을까, 어떤 플레이를 해보면 좋을까 그런 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매번 또 종목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QR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관해서 약간 전문가님 힌트를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제바주가 좀 굉장히 강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강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정말 강할까? 왜냐하면 또 중간에 화장품, 카지노 치고 올라오고 초전도체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정말 강세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던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제가 아까는 이번 주죠. 자,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골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수급이 일단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사실 바이오는 실적과는 거리가 좀 있죠.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막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언제 애로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집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실적주와 약간은 거리가 두고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바이오주는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바이오 액티브잖아요. 액티브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즉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전 펀드 자금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저께 강하게 상승했었던 GI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이 삼성 바이오 액티브 자산운용 상장지수 펀드, 즉 코액트에 있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를 좀 키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즉 8월 달까지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그 일정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 저희는 오늘 히든 종목을 2개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제약바이오고요. 제바주군요. 제바주고 또 하나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 관련주를 왜 가지고 왔냐면 중국 관련주 이따가 제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행 그 인원 입국하는 인원 자체가 예전보다 여행 객수가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네,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매출로 잡히고 한다면은 또 다른 상승 구간, 즉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종목들이 물론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런 중국 관련 업체,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급이 비어 있다는 말을 저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수만 조금 더 들어가면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바로 중국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퀴즈가 나오면서 공매도 커버가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좀 자세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이 2개를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고 그리고 네. 이 종목 공개는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저녁에 제가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또 어떤 걸 하냐면요. 그 다음 주에 볼 차트 관심주들을 제가 한 10몇 개 정도 뽑아 오니까 그 종목들도 한번 함께 공유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소비주다라고 한다면은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 화장품인지 카지노인지 뭐 항공인지 네. 뭐 어떤 섹터인지 조금 좁혀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해줄 수 없나요? 이게 좀 되게 애매해서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걸쳐 있다기도 보다 그냥 요거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알겠습니다. 좀 네. 애매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애매한 것들이 언제나 궁금하기 마련이죠. 자, 오늘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전문가님 2가지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섹터 자체가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6년 만에 돌아온 유커다라는 헤드라인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또 소비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또 준비를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참여 방법 한번 익혀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지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소비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보다 조금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전문가님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자, 여기 하단의 QR코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섹터를 보는 전문가님의 다양한 솔루션들과 또 오늘의 히든 종목들까지도 모두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중국 소비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중국 소비주와 자, 테마주. 사실 전문가가 이게 테마주에 그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코어 CPI가 2.5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3.3까지 빠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에너지 쪽에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비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체들한테는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좀 지저분하게 좀 정리를 했지만 자, 일단 우리가 양호하게 알고 있었던 그 CPI가 조금은 좀 소비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최근의 소비 둔화와 인건비 상승이 이 종목들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2차 전지와 기술주들의 어떤 성장이 더디어지고 가니까 지금 나스닥이 조금 많이 다우보다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료, 차 부품, 기계, 금융과 같은 가치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 끝나고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의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한다고 하면은 기술주들은 이런 금리 상승과 중국 반간첩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에 조금은 세모표 그리고 음식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어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야 할 부분 그리고 차 부품은 무난한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차 부품을 좋아하긴 하죠.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부품들은 항상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차 부품 업체들의 어떤 CEO나 그다음에 오너나 이런 분들의 나이가 연세들이 너무 많나요? 80, 70, 80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증여인가요? 네. 증여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떤 저만의 생각이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때 코로나가 와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그때 차 부품 관련 다른 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의 어떤 CEO나 오너들은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왜냐하면 굉장히 역사 저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런 부의 어떤 제품배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보다는 그다음에 애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관련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러한 대형주로 갈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좀 수익률 게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그 사드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돌아온 호재를 그냥 시장에서는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국 관련 업체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항공, 여행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들을 살 때 중국에 대한 포션 부분이 컸던 화장품 업체들은 그만큼 주가 상승률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포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동남아, 유럽, 일본 등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뭐 VT, 뭐 잉글우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업체들 뭐 아이패밀리 IC나 이런 종목 좋았는데 지금은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지 이런 종목들의 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전쟁과 같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면 민주당이 될까? 국민의힘이 될까? 이런 대선주와 좀 비슷한 흐름을 저는 보인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됐다 혹은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기정사실화. 이거는 뭐 좀 그럼 정치 테마주 성격이 조금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빼딱꼼뿔인가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정사실화 됐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가 된다, 안 된다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바이앤 홀딩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가권을 산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좀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 혹은 이런 테마주나 이런 세력주 같은 종목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소액으로만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있고 총선도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런 정치 테마주들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일단 소액으로 정말 이 시장을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소액으로만 매매를 하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주가로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 트레이딩도 한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또 두산 로보틱스의 심사 결과가 이번 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 관련돼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화장품 단체 관광 허용하는 요 부분까지 물론 이제 테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음식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그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요 내용들을 아마 다음 주가 아마 좀 그 활발하게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신 부분은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 중국 테마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너무 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2013년부터 지금 2023년 지금까지 6월까지 했던 건데요. 지금 중국에 최근에 다 합치면 4,100만 명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디냐면요.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1,900만 명. 그런데 지금 그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고 있는데 평소라면 우리가 사드 이전까지 얼마만큼이 왔냐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6월까지 봤을 때 54만 명이거든요. 무려 16배가 차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크 칠 때까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무려 16배지만 이러한 인구들이 만약에
한 2013년 기준으로만 온다 해도 한 8배 이상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인원수나 이런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이상들이 사람들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지금 데이터로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팔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즉 영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사가는 사람들이 소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국 소비주들을 그냥 단순히 테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깊이 본다고 하면은 릴레이팅, 즉 한 단계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중국 관련 매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세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세게 해도. 네, 세게 해도 뭐 단기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바로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히든 종목 이야기를 바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히든 종목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히든 종목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중국 관련 업체가 많이 올랐네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오르지 않았으면 그는 중국 관련 업체가 아니겠죠. 그쵸. 오히려. 네. 그러니까는 이 중국 관련 업체들이 관련 종목 업체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같이 올라줬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 때문에 눌려있던 업종이 튀어서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지금의 이런 상승은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2번 종목, 즉 중국 관련 종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좀 제주도도 관련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제주도? 네, 제주도 힌트를 주셨네요. 네, 네. 제주도 관련이 있으니까 더 이상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그만 주세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1부는 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2가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식 키워드림의 요약에 관해서 핵심 키워드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코스피 탄력 감소로 2600선 돌파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대대적인 악재들이 시장에 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의 탄력 둔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 함께 해주셨고요. 자, 현재 시장은 관망 또는 저점 매수의 관점을 바라보자라고 하셨지만 코스닥 지수에서는 또 개별 테마와 개별 종목군들의 플레이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다음 주 시장의 섹터에 관한 힌트들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핵심은요. 다음 주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주다, 또 중국 소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해답들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키워드림 1부는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면서 또 많은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찾아뵈면서 추가적인 내용도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